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 골드만삭스의 창립자 마르쿠스 골드만,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20세기 최고의 펀드 투자가 조지 소로스, 구글의 레리 페이지, 경제학자 앨런 그린스펀, 언론인 조지 퓰리처,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 프란츠 카프카,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아이고,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아는 분들이죠. 각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 모두가 세계적으로 관심받는 민족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역대 노벨 문학상의 약 23%가 유대인이며 미국 유명 대학 교수의 30% 역시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100대 기업의 약 40%가 유대인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전체 유대인 인구가 약 1,500만 명으로 세계 인구 0.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유대인의 영향력은 실로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국제적인 부를 쌓으며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5,000년 동안 유대인을 지탱해온 정신과 생각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정신, 끊임없이 도전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정신, 문제와 시련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정신 등은 고난이 가득했던 그들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을 번영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정신과 문화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유산인 유대 경전 토라와 탈무드를 통해 계승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고요. 저도 가끔 제 삶이 흔들거릴 때면 그들의 책을 읽고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는데요. 인생 교과서 같은 내용이지만 읽다 보면 기품이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이 기본기를 왠지 따라해야 할 것 같은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삶이 흔들흔들하고 마음의 집중력이 흩어져 뭘 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히신다면 기본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준비해 봤습니다. 새벽에 읽는 유대인의 인생 특강, 펴낸 곳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우린 모두 행복을 추구하죠.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돈을 버는 목적, 공부를 하는 까닭도 모두 인생을 행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 만족했을 때, 큰 부족함 없이 삶이 원활할 때 행복하다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욕심을 줄이거나 소유를 늘려야 한다.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기 힘듭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으나 잃기 쉬운 것들이라면,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로 잃게 된다면 만족의 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소유했으나 잃지 않는 것이라면 만족의 순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버리고 쉽게 잃지 않는 것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돈과 명예는 잃기 쉽습니다. 차곡차곡 어렵게 모은 돈도 방심하면 언제 새나가는 줄도 모르게 잃게 됩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소비하면 순식간에 돈은 잃게 됩니다. 드물긴 하지만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 도둑 등 악의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돈을 잃기도 합니다. 명예도 비슷합니다. 오랜 노력 끝에 명예를 얻어도 한순간의 실수로 또는 시기하는 사람에 의해 명예가 실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평생 잃을 일이 없습니다. 한번 내 것이 되면 온전히 내 안에 있어 누구에게도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식과 지혜는 얻으면 얻을수록 그 지식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 또 다른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탈무드와 토라에서는 항상 공부하는 것을 모든 유대인의 일상이며 의무라 강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유대인으로서의 가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할 때 만족스러운 삶을 도달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자신과 가족의 일상이 될 때 약속된 세상의 성공과 축복도 따라온다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조화롭게 구해야 합니다. 지식은 사실과 원리,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지혜는 원리와 기술을 이롭고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식만 갖고 있다면 자신이 가진 정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지혜만 갖고 있다면 갖고 있는 뜻을 펼치는데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등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기업가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책을 읽고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분야 역시 넓고 방대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탈무드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항상 실천합니다. 17이라는 나이로 세계 정상에 올랐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보리스 베커입니다. 그는 1985년 윈블던 대회를 우승하고 그 이후 그랜드슬램 6회 우승, 올림픽 금메달 등을 석권한 최고의 테니스 선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뜻밖에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윈블턴 테니스 대회 최연소 우승자며 2번이나 우승했다. 그 후 나는 부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다. 원한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상에 올랐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 기준을 외적 가치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개 내적 가치에 관심을 둡니다. 자기 탐구, 성장, 성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늘 학습하고 자기 개발에 힘씁니다. 그렇다면 내적 가치에 근거한 나만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시키듯이 그것은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학의 원로 윤석철 교수는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네이키드 스트렝스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이키드 스트렝스는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나의 배경을 벗어던졌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나를 둘러싼 명예, 직함, 학력, 소유 등 나를 치장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의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알지 못한다면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다 해도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자 의미 치료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3년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으나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남다른 심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 말하며 자신이 주도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였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옥 같은 수용소의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미래를 꿈꾸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몸이 죽기 전에 그의 마음이 먼저 죽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마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 역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은 대인관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칭찬 역시 유효합니다. 어떤 이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지인을 만나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며 위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위안은 순간적으로는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자칫 자신의 처지를 수용하고 안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더 유효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 스스로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쏟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자신을 칭찬하고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으면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미슐레이는 인생의 주도권이 신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주도력은 스스로 행하는 힘을 뜻합니다. 아무리 좋고 귀한 것도 자신이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진정한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연히 찾아왔듯 우연히 이르리라는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신의 존재는 인간으로서의 유대인을 더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영할 것이라는 신의 약속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에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들의 공부 방식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도력이란 무엇일까요? 주도력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도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도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의지를 북돋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셋째,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주도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지속할 뿐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이후 성공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무와 쇠에 대한 우화가 나옵니다. 쇠가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했을 때 온갖 나무들은 무서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신은 나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쇠는 너희가 자루를 제공하지 않는 한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도끼의 자루인 나무는 도끼 날인 무쇠보다 약하지만 도끼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루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역할과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쇠에 비해 약하기 그지없고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스스로의 가치를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볼까요? 내가 구한 지식과 지혜는 무엇이었는지, 내적 가치의 근거에 한 주를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구했는지 나를 조용히 관찰하고 살펴보며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한 주를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행동해 나가면 행복은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 읽는 책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월요일 아침 마음 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